트럼프 대통령이 45분간 최후의 일격 작전을 보고받았다며 최첨단 무기 체계 중동 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군과 특수부대 투입에 대한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면전도 아니고 협상도 아닌 그런 교착 상태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동안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달 전에 그 이란 공습 시작할 때 비슷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시기적으로 임박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순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작전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대충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상군을 활용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섬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안 지역을 일부를 장악하는 방법, 아니면은 지금 60% 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하는 이스파한에 대한 탈취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예.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발전소, 교량, 석유 시설, 기간 산업 시설 이런 것을 공격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옵션을 넣고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작전을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 협상을 위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도 그러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의 경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상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예. 보통 보면은 미국이 아주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청와대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브리핑을 받고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장관들이 다 모여 있죠. 대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결정을 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떠한 작전을 할 것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작전을 언제 수행할 것이냐. 이런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마지막 순간까지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회의에서는 예. 충분히 그 방향을 정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은 대통령한테 한 가지 더 이제 숙제를 주었을 겁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상당히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는 일단 준비는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브리핑 내용에는 이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최후의 일격을 날리거나 네.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장악하는 방안을 포함할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지금 협상이 사실 교착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2주째 해상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렇게 뭐 협상 테이블로 선뜻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선뜻 나오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지도 사실 뭐 불확실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만약에 그러면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시간을 계속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군사적 수단을 이제 쓰려고 할 텐데 우리 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2가지 방향 결국 에너지 시설이나 정유 시설 즉 이란의 어떤 기간 산업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제 2번째 단계로 가서 거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작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기 위한 뭐 하르그 섬 공격이라든지 점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어떤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어떤 뭐 441kg 되는 고농축우라는 탈취 작전 뭐 이런 것도 두 가지 옵션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에너지 시설만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지상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나 사실상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 뭐 군사적 수단을 쓴다면 첫 번째 옵션 즉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물론 에너지 시설 공격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란의 아주 강력한 또 보복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도 쉬운 옵션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45분 브리핑이고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2월 28일에도 이런 브리핑 이후에 전쟁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뭐 하루나 이틀 사이를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군사적 압박 수피를 최고조로 높이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 권한법,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법정 시한 때문인데 그게 60일이잖아요. 근데 헤그세스 장관은 휴전했던 기간은 이 60일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로 뭐 전쟁 지속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5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헤그네스 장관은 휴전 기간은 빼버린다. 이렇게 하면 얼만큼 빠지는 것이냐? 약 24일 정도 빠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휴전이 계속 며칠간 더 지속된다고 하면은 결국 5월 말까지 그냥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24일간이라는 이런 시간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도 또 과거에 미국 행정부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또 회피하는 방법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1년에 리비아 공격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세 가지 논리를 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미군의 사상자가 매우 적다. 세 번째는 당시에 이제 리비아가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 그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60일을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법도 또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최근 나온 보도를 한번 보면 이란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는데 이게 지금 시기상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작전, 그 45분간 최후의 일격 작전을 보고받았다. 그 뒤에 이게 지금 협상안이 전달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압박 작전이 통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묘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미국이 지금 5월 1일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45분짜리 또 전쟁 계획안을 브리핑을 받았다. 그 이후에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나온 소식이 파키스탄에 지금 미국 측에서 수정안을 제안했답니다. 이란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란이 새로 작성을 해서 파키스탄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정보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파키스탄이 받아서 미국 쪽에 이번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어떤 답변을 달았겠죠. 우리는 이거는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받는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죠. 어떤 내용이 지금 당연히 이제 핵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핵 관련한 내용이 포함이 돼야 미국은 아마 종전한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핵과 관련해서 이제 이란이 어떤 입장을 보였을지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는 이란이 그렇게 큰 양보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미국에 전달되더라도
미국이 수용하기에는 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 지금 상황에서 열어봐야 알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란이 보여준 행태로 봐서는 핵과 관련해서 그렇게 미국에 큰 양보를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그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어떻게 양보를 좀 했을 거라고 보세요, 대사님은? 제 생각에는 핵 문제가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는 새 생각이 협상 안에,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게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제 거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두 가지 이슈 중에서 하나는 우라늄 농축 근안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60% 농축 우라늄 441kg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를 언급을 했을 때 이란 측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아마 미국이 기대하는 거에는 훨씬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못 미칠까 50%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미국 측의 회답을 기다릴 건데 이것이 사실상 이란의 협상 타입입니다. 예. 이란은 상대방하고 거래를 할 때 절대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단계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파키스탄에 새로운 협상안을 전달했지만 이 협상으로 다시 미국과 이란이 대면 협상으로 마주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앞서 나가는 거죠. 일단 뭐 미국이 협상안을 봐야 될 것이고 예. 그 협상안이 만족스럽다. 그리고 대면 협상에서 어떤 최종 결정을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대면 협상이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미국 측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거기에 뭐 90%, 뭐 70%밖에 안 된다 그런다면 사실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간접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죠. 파키스탄 쪽에 다시 한번 미국의 수정안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의가 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사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메시지를 통해서 항전 의지를 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쪽은 협상을 하고 한쪽은 강경 메시지를 내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란 쪽으로서는 시간은 자기 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급한 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국내 여론이 매우 안 좋고 지금 전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중간 선거는 닥쳐오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란으로서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또 아주 급박한 사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시작하고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예. 매우 안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통계 자료를 보면은 식품료가 작년에 비해서 7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80만 리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기능이 완전히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식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이런 또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혁명 수비대로서는 이것을 관리해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또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미국하고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모스타파가 내는 또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 지금 현재 미국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했다. 예, 예. 우리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그리고 핵 기술, 미사일 기술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예, 예. 기초로 해서라는 말입니다. 그걸 지키겠다 그랬죠. 예, 지킨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 협상에 있어서 여기에 양보를 하지 마라라는 이런 기본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상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란 내부 상황 좀 더 들여다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랑 갈리바프 회장이 외무장관이랑 혁명 수비대를 추출하기 위한 뭐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이란 언론이죠.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아마 보도를 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락지 외무장관이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협상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시면 혁명수비대 쪽 얘기를 계속 협상에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제스키안이나 아니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메시지 아니면 내용보다는 혁명수비대에서 직접 지침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에서 주로 내용을 했다, 예. 협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상파라고 할 수 있는 베제스키안 대통령과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아락지 외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협상에서 조금 유연함을 보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흐마드 바이디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예.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달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이 외무장관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실제로 모타키 당시 외무장관을 해임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임시킬 수는 있으나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혁명수비대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경고는 했지만 실제 해임을 시킬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킨다 하더라도 아마 혁명수비대 쪽에서 그걸 거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사례는 이란 내부에서 역시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권력 투쟁 아니면 노선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외신을 보시면 강경파 내부, 그다음 내부에서도 지금 권력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혼란한 상황인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방공망이 재가동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찰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 탄약과 장갑차 등 6,500톤 규모의 미 군사 장비도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전쟁 지속에 대한 부담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통한 대리전 가능성?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보도 받아야 될 것이고 미국의 방공망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전쟁을 한다고 다시 전투를 개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단독으로 공격하기는요.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공망이 있어야 되고,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 방공망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단독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전쟁을 재개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동시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관련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60일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이미 종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부터 이란과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 60일 시한을 사실상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의회 민주당 의원 다수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 측은 대부분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